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키오피니언 리더인 리차드 킴 교수가 이번 2025 에즈모에서 리라 프라틱 관련해서 FDA 승인 가능 인터뷰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이제 이틀 연봉 이후에 양봉으로 2% 상승한 45,55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5 에즈모 이후에 인터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HLB 관련해서. 아침에 이제 장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면,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리차드 킴 교수로 이 모펫 암센터의 수석 위원이에요. 모펫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국립암연구소에서 한 57개 정도의 암센터를 이제 지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플로리다 템파베이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요게 이제 모핏 캔서 센터거든요. 그래서 리차드 킴 관련되는 부분을 검색해 보면 요 뭐 작년도 기사입니다만 수석 멤버죠. 그래서 작년도에도 아스코에서 이제 특정암을 다루는 GI제 암 심포지엄에서 이 바이에레이제 스티바가 그러니까 이제 간암 치료제죠. 여기에 관련되는 연구 결과 발표를 할 만큼 간암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화기암 쪽 관련해서는 키 오피니언 리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랭과 캄릴리주막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스티브 김 교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내성 극복과 다중변이 대응이 가능한 2세대 FGFR 저해제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임상 데이터를 보게 되면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번에도 또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김 교수는 담간암은 이제 간암과 해부학적 위치는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발생이 형태나 원인이나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만, 간암에 비해서는 희귀암이기 때문에 이 환자 수도 미국에서 연간 뭐 14,000명 정도, 정도고요. 그래서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된 암이고요. FGFR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세포의 성장이라든지 분화라든지, 이쪽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변이가 생기면 이제 암세포 관련되는 부분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이 중에서 융합이라고 하는 건 FGFR2라고 하는 게 다른 유전자와 결합해서 이제 암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폭이라든지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증폭은 말 그대로 이제 유전자가 많아지는 거죠. 이 돌연변이는 유전자 안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는 형태인데 FGFR 융합 관련되는 부분들이 10%에서 15%. 그래서 단감암의 1차 치료제는 항염법과 면역항암제가 변형이고요. 2차는 이제 폴폭스라고 하는 말은 요 이제 F와 OL과 이제 폭스 이 세 가지 결합되어 있는데 다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들을 결합해서 세 개의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는 어떤 이제 치료 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약자로 이제 폴폭스라고 하는데, FGFR 변이 확인이 새로운 어떤 치료 기회를 여는 핵심 과정이다. 기존의 어떤 치료제에 비해서 기대감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비가역적 저해제로 설계되었다. 이 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몸 안에 들어가면 주사로 들어가든 뭐 케미칼로 들어가든 타켓에 들어가면 수용체가 있거든요. 근데 수용체에 영원히 붙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약을 이제 계속 복용해야 되는데 리라프라틱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번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형태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타켓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FGFR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페미가티닙이라든지 푸티바티닙 이런 것들은 펜 FGFR 계열이라고 하는 말은 요 FGFR이라고 하는 1, 2, 3, 4 아형들 모두를 타겟합니다. 이거 이제 멀티타겟 형태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요구만 딱 이렇게 하는 것이 높은 어떤 기술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요 선택만 해가지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케미칼 약물에 있어서 중요한 독성이라든지 부작용을 상대적으로 기존 약물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고 하는 게 요 기전이 리보세라닙이 베제팔2를 타겟하는 거하고 비슷한 어떤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임상에서 보고된 이상 방향, 트리트 리레이티드 어르버스 이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저등급이라든지 가역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약물 복용하면 돌릴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용량 조절 이런 걸로 다 관리 가능했다. 그 다음에 임상을 중단하는 비율이 2% 미만이고 고인산 혈증이라든지 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이제 타켓을 표적 항암제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FGFR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세포에도 있기 때문에 오프 타켓으로 가게 되면 정상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이제 고인산 혈증이라든지 설사 관련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런 어떤 타켓 에러로 나타나는 것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만큼 이 선택적인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라프라틱 관련되는 부분은 FGFR2 억제력이 더 강력하며 기존 약물이 내성이 보이던 영역에서도 활성을 보일 만큼 이제 약효 관련되는 부분들도 높다고 지금 평가를 받는 거죠. 임상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리차드 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던 FGFR 억제제를 넘어서 2세대 이제 FGFR 억제제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내성 극복, 그 다음에 다중변이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뿐만 아니라 기존 약물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도 항암 반응이 관찰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성이 생기면 기존 약물을 못 쓰기 때문에 2세대 약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비단간암 환자에게도 이 ORR이라든지 DOR 이런 부분들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간암 시장은 간암 시장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또 2차 치료제잖아요. 여기에 성공기대감보다는 암종불문 여기 전략이 향후에 더 기대감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FGR, FR2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간암뿐만 아니라 나머지 고형암이 이제 췌장, 폐, 유방, 난소, 위암 뭐 나머지 부분에도 많이 나타나는 바이오마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암종불문 이제 전략으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리보세라님 이후에 이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연내보다는 내년 초로 지금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회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NDA 제출 예정. 그 다음에 strong candidate for approval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이제 이런 임상 데이터를 보고 키 오피니언 리더가 긍정적으로 또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스코 GI는 아스코에서 특정암, 이 소화기암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식도로부터 해가지고 위, 뭐 간, 대장,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소화기암인데 여기에서 내년도에 이제 리라포라틴 관련해서 이 프라이머리 이제 에피케시 관련되는 데이터를 발표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도 요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 흐름은 계속 이제 플래팅 흐름이 2주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홍콩 시장에서도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에서 오늘 뭐 강보합 정도 흐름이 되었고요. 오늘 공매도 쪽에서 거래는 오늘은 다시 이제 100만 주를 일단 넘겼습니다. 이 600만 주 이후에 이제 연속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어야 되는데 거래량은 좀 줄여서 200만 주 이상이 이제 슬리퍼 히트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100만 주 넘어가면서 공매도도 전일보다는 좀 줄었죠. 자, 그리고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550만 주대. 그래서 공매도 쪽에 어떤 저항이 계속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양봉이었습니다만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 체결이 이제 상한보다는 3배 이상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HLB가 양봉 이후에 이틀 음봉이었고 다시 볼린저 밴드
태깅을 계속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은 올라 붙여야 되는데 일단은 장중에는 5일선까지 이제 지지 흐름을 확인해 주면서 오늘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45,092원인데 이제 45,000 윗단에서 일단 끝났고 애프터마켓에도 좀 더 올라가는 모습으로 어제 그 다음에 거제 이틀 동안의 연봉의 시가 라인을 일단 제압하는 모습이 거래량도 소폭입니다만 늘어서 좀 다음 주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을 일단 만들었고 수급상에서는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일단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였고요.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연봉을 바로 제압하면서 장중에 45,000원 그러니까 46,800원 자체가 3월 달에 CRL 나왔을 때의 지지고 이제 9월 달 뒤에 빠졌을 때의 이제 저항대가 되는 어떤 부분인데 여기에 가면은 이제 좀 주춤은 합니다만 그 부분에 올려놓는 일단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부분 돌파 시도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45,550원 시간에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창구 쪽으로 보게 되면 삼성은 다시 이제 매도로 갔고요. 삼성이 이제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가진 않고.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는, 오전에는 이제 매도 쪽에 가 있었던 신한이나 뭐 JP모가 이게 5장에는 다 이제 매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급상에서 한 200만 주, 500만 주, 1000만 주 이렇게 터지면서 신규 매수는 아직 강한 모습은 안 나옵니다만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흐름들을 일봉상에서 일주일 넘게 일단 만들었고요. 주봉상에서 이제 이 부분까지 바꾸기 위해서는 주봉상의 파라볼릭 가격이 48,000원대입니다. 그래서 5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46,800원을 넘겨서 지지받고 그 시도를 다음 주에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이제 주봉상의 거래량은 4월달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어떤 중기 라인에서도 이제 변화가 거래량에서는 좀 낮다 하는 것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지켜보실 만한 흐름의 모습의 차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윗단에 41,850원 그 다음에 이제 뭐 5만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위치는 6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대를 하나하나씩 이제 12월 달, 1월 달에 항서제약 중심의 리서브미션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을 조금씩 시장에서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의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